집에 안산 네, 아주 어디십니까? 호수동입니다. 아, 호수동이십니까? 좋은 데 사시네요. 아, 그 바로 앞이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저 명함이었어요. 아, 뭐, 명함 없는 게 좋은 겁니다. 명함 있는 사람은 다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그지? 예. 제가 뭘 더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 일전에 제가 한 6월 달에 대표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예. 그 1톤, 예. 멘달, 넘보, 이제 신차는 계약해 놓은 상태고요. 근데 그때 통화 사정을 할 때는 그 7월 말에서 이제 8월 초에 네네. 차가 출고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자꾸 이제 늦춰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연기되고 해서 이번에 딜러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네, 딜러가 뭐 현대입니까? 기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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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바디. 윙바디구나. 예. 디젤입니까? 예. 예. 그 제가 이제 촬영 순번이 19번이래요. 네. 근데 8월 달에 이제 차량 출고 계획이 15대가 잡혀 있고, 예. 그럼 제가 이제 4번이 되는데, 그게 아마 보니까 9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출고될 거다. 네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예. 결국 이제 넘버 매입도 이제 알아봐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한 인연도 있고 해서 네네. 제가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약이죠, 예약.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신차 영업사원들 보면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그 생산되는 시점에 뭐 할부라든지 현찰로 결제를 해서 그다음에 차가 이제 출고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저희들도 이제 영업용 번호판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영업용 번호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패턴들이 있는데,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예약금 이제 100만 원 받습니다. 가계약금이죠. 계약금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그 계약금을 100만 원을 끊었을 때는 고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9월 중순, 9월 이제 차량 출고라는 부분이 저도 이제 신차에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9월 15일까지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대한 또 보면 9월 말까지도 저는 고객님 의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드립니다. 존중하고.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부분이 사람이 순리적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순리적으로. 그래서 계약금을 받고 그 대신에 시세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세로 동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계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세로 본다면은 지금 가을 이제 입주가 지났고 이제 온도가 서서히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남바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어떻든 조금 상향을 그릴 확률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들이 100%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고객님이 9월 말까지 할 수 있는 번호판은 저희들이 한 대를 배정을 해 놓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높아도 못 받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계약 시점부터 이제 선정을 해서 하나 둔다는 겁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나오기 전에, 그죠? 일정이라는 게 편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받고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영업용 번호판 그 허가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증을 합니다. 보증을 하는 부분인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업용 번호판이 이제 명의 이전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뭐 영업용 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유가 보증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양수인 사실은 분이 이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승인님께서 뭐 운행을 하시다가 혹시 그런 부분들이 통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이라는 게 진행되던 끈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하는 이 시점에 영업용 번호판을 가지고 계신 분의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만약 드러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유가 보증 수급이 걸려있는 번호판이라고 이제 되면은 이제 제가 200만 원 드립니다. 승인님한테.
200만 원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혹시 그 양도인의 행정처분을 인해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10일 정도 됐다, 그러면 제가 1일당 10만 원을 그냥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20일이면 200만 원, 30일은 3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행정처분이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죠.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서 중대 과실이 생긴 거예요. 과실이 생기면은 관할관청에서 운행정지를 매깁니다. 운행정지를 며칠 동안에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하십시오. 번호판을 반납하십시오. 되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떼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처분이라는 게 과태료 처분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 그런 거는 아무 사실은 분들이 부담이 안 되는데 돈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근데 일을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제가 이제 보니까 제일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예. 이제 작년 퇴직을 하고 예. 이 일을 처음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네. 이 매수인 입장에서 제일 불안한 게 이 모르는 것들이니까 예. 예를 들어 넘버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개인 이제 온라인상에 딜러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 찾아뵈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주된 원인이 이제 넘버의 안정성이거든요. 과연 이 그렇죠. 넘버가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장님이 먼저 걸러 주실 거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이게 단순 중개가 아니라 사장님도 넘버를 매입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리 다 이제 알아보시고 하실 건데.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사장님은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시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뭐로 확인하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봐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모르면 두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면 돼. 예. 남바하는 분들이. 아주 간단한데. 그런데 간단한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남바에 대한 부분은 네가 보증해주면 되잖아.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호수동 여기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인데 왜 이제 지방에서도 막 옵니다. 오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여기를 보증을 해주거든. 그냥 보증해준 것 같아.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어. 내가 당신을 처음 봤는데 내가 니를 못 믿고 내가. 그렇잖아요? 믿고 안 믿고 차이는 뭡니까? 메이커를 믿는 것은 보증을 해준다는데 그걸 계약서에 명시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면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서류를 이제 양도자에 관한 가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남바를 팔 때 안산시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산시청에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받는 사람인데 양수자다. 여기 물어봐라 양수할 사람인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접수를 하고 나면은 접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접수증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관할관청에 전화하시면 돼요. 접수증이 나오면? 네, 양도자. 전라도면 전라도. 그럼 접수증을 갖다가 그쪽에서 팩스를 보내주면은 그래서 줍니다. 접수증이라는 건지 여기서 제가 시청에다가 이제 양도양수를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스님께서 접수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접수증이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이래 매일 오늘 정신 없을 거야 우리 접수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정신없습니다. 매일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접수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면 어제 전에 접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양수인. 그러니까 이 접수증이 있으면은 여기 양수인이거든요. 이상수 사장님께서 이제 양수인으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도인한테 이 매도인을 보내줍니다. 그럼 이 접수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우리가 보내주든지 선생님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으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민은 이제 담당 관할관청에 그죠? 전화를 돌아 그럼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 전화하십니다. 저희가 이거 전화하셔서 이 영업용 허가건이 유가보증수급에 대한 부분은 승계가 되거든요. 승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면 돼. 이 유가보증수급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면 뭡니까? 명쾌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 그때 확인이 됐어.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을 하니까 확인이 됐어. 확인되고 난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자, 그거는 사람이, 그 부분은 자, 보십시오. 유가 보증수급이라는 게 바로 발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발각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뭡니까?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 순행교수는 뭡니까? 너무 편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접수 관할 관청에 안산시청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내가 이거 사는 사람인데 이게 허가 증상에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좀 해줘라. 해주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알아볼 필요도 없어. 내가 관할 관청에 내 관할 관청에 안산시청이면 안산시청 대중교통과 이해되십니까? 그 전화번호 들으면 제가 드릴게요. 그걸 드려가지고 내가 지금 접수를 했는데 요거 내가 양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 증상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좀 줘라.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인대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관할 관청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면 네.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넘버에도 그런 어떤 원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갑부가 이제 그 부분은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에 넘버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차량의 승인이 앞으로 명의질이 되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넘버를 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잡 다양하게 돼 있죠. 넘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노란 번호판 달려있는 차량이 내 앞으로 명의이전이 돼야 돼, 일단은. 명의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허가를 득해야만이 명의변경이 된다고. 무조건 명의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신고제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지금 차량을 가지고 계시죠? 하얀 번호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뭡니까, 차가? 차종이요? 네, 차종은 뭡니까? 집사람 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하얀 번호판은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시에다가. 그죠? 그 취득세하고 돈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이전 등록이 바로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허가를 득해야 돼. 허가를 득해야만이 노란 번호판 달려있는 차량이 사업 앞에 명의질이 된다고. 이해돼요? 그냥 이 명의질은 되는 게 아니라고. 명의질은 되는 순간 뭡니까? 그 번호판은 내 거야. 왜? 허가가 나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말씀은 네. 이 넘버랑 네. 이제 차랑 네. 결국 이 플러스에서 이제 하나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영업용 번호판을 내가 달기 위한 과정이 있단 말이야. 과정. 그러면 차는 쓰는 게 말이잖아. 저는 이제 좀 꼬장꼬장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궁금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그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소비자분들이 알아듣기는 힘들 거예요. 왜? 저는 수십 년간 한 거고, 어떤 단어라는 게 금방 들어가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야만 이게 말 뜻을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면 차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차는 그 사람 차를 갖다가 중고차에 팔든지 자기가 또 매니저를 하든지 이런 배차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차량만 넘어가고, 허가는 영업용 번호판을 받았으니 그 차를 번호판은 뭡니까? 내 차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여기 일을 하시는 분, 다리 건너 이제 여쭤보면 이거 넘버 딜러 소개시켜 주겠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제 단순 중개를 하시나 봐요. 네네. 그럼 이제 그분도 이제 말씀을 문제 없다 얘기는 하시는데 저 혼자 답답했던 거는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력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넘버도 그런 자동차 등록증처럼 어떤 원부가 있나? 그럼 그 원부를 양수인 사는 사람이 확인하면 이 남부의 유가 부정수급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권리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가압류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용 번호판은 그 부분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영업용 번호판이 이전 등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압류. 이 차는 이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무슨 그거는 이제 남바가 이전 등록이 안 돼요. 원칙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야 되니까 압류나 가압류 거는 이전이 안 돼요.
그런 미리 우리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띱니다. 차량에 대한 등록 원부. 그럼 차량에 이게 잡혀 있는 거야. 그는 이 매진이 안 돼요. 아예 차단이 됩니다. 근데 근저당 설정은 됩니다. 저당 설정은 선생님께서 넘어갔다가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됩니다. 그거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단지 허가권에 대한 부분은 관청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유가 부정수급이라든지 이제 뭐 페널티, 손실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넘어가는 대신에 또 그에 드러나지 않는, 왜냐하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유가 부정수급이 걸릴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사가 책임지겠다. 그럼 손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니까 모든 것들은 공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말만 믿으래. 내가 당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얘기하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막 뭔가 좀 그 한 거 같고 너무 뭐 좀 FM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원칙대로 진행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걸 여지를 두면은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투명하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 됩니다. 딱딱할 수밖에 없지. 계약이라는 게 계약이라는 게 그러면 인간적인 미가 통하면 그게 계약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계약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뭡니까? 소비자분을 보호하는 부분이 뭘까? 차를 판다. AS 계약 된다. 그게 뭐 소비자는 편하잖아요. AS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고객님 차 좋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보증을 얼마나 해줄 건데 내가 이거 타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후 시설 변경 시에는 양도 양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내용입니다. 9월 말까지 그죠? 예. 이게 이제 제가 되게 이제 좋은 방법인데 네네. 사장님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는 이제 베스트는 이런 어떤 이제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하자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하죠. 이제 사람이 다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체에 오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업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본사 업무부터 최 밑바닥까지 업무를 다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고, 신뢰라는 거는 이제 그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 걸린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다면은 끈끈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거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뭐 그냥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냐면은 제가 볼 때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유가 부정수급에 대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 매입하고 나서 추후에 발각이 돼서 이렇게 사장한테 이제 손실금을 보상받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한테 이제 손해가 될 거죠. 손해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본다 하더라도 200~3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보험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다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소비자들의 손실이 최소화하도록, 손실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100% 제가 책임을 못 주지만은 95% 정도, 90% 정도는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정도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경우에 수라는 게 천재지변이라는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해버리면은 모든 일이 안 됩니다. 이게 정상화 안 되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가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이력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넘버를 팔 때 또 이게 감가상각되는 그 부분도 뭐냐면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보자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유가부정수급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소비자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유가부정수급의 소멸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요. 단지 이력만 있다는 거야. 이력만. 그리고 내가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유가 보조를 다 받을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단지 최초냐 두 번째냐 요 차이예요. 5년이면 소멸이 된다고. 소멸이 되면 뭡니까?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최초는 6개월이 지급 정지가 되고 두 번째는 1년이 정지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라에서 법을 정해놓으면은 그 법이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운수사업법상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수사업법에서 얘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이제 소멸시효 5년이면 예. 그게 이제 다 완벽하게 이렇게 클리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력에서 남아 있어서 5년 후에 또 수급 발처가 부정수급이 발견이 되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결국 소멸시효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소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최초 한 번은 걸려도 되는데 5년 내에 정지된 시점에서 또 5년 내에 한 번 더 발급이 되면 감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차된 건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 모든 것은 흐름에 따라야죠.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제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손해 안 봅니다. 이 알 이유는 없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하면 그거 따라야죠. 뭐 최대한도 사장님이 다 인터뷰를 하셨을 테니까. 네,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대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남반은 2,750이지 않습니까? 2,750이고 그 다음에 1차 이전 비용 대행료 30만원, 협회 가입비 10만원에서 비용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겁니다. 이걸 보면은 정의원과 비용의 차이는 복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정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가 있고요. 그 1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5천원, 7천원, 2천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회비? 네, 회비. 그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애경사,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 3년 이상이 됐을 때, 5년 이상이 됐을 때, 이런 부분도 10년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95% 이상은 비의원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서는 당연히 정의원을 모집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협회 가입은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일단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 가입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자도 통보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저는 이왕이면 그래도 약간 걸쳐놓는 거는 좋다 이거죠.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총 2,830만원에 들어갑니다. 총. 이해되십니까? 네. 2,830만원 이후에 들은 비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되시죠? 네. 뭐 추가적으로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깔끔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들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계약금 100만원만 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잔금은 나중에 접수하고 나서 이제 잔금을 요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 계약금 100만원 주시면 됩니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예. 사인하시면 전화번호 맞으시죠? 010 230.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사인하십니다. 여기도 사인해 주십시오. 예, 여기 사인하겠습니다. 면허증하고 그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가져오셨습니까? 갖고지 않고 집에 있는. 집에 있죠. 네. 그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게 지금 제가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19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네네. 그럼 지금 2023년인데 예. 이거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내가 이제 옛날에 땄다. 화물운송 조사가 있죠. 주의사항 하나만 있습니다. 주의사항. 내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이제 땄는데 따고 난 이후에 면허증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안 그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셔서 물어보시면 돼. 내가 이게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야간 약사에게 그죠? 지금 이제 저희들 물어보는 거는 제가 그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교통안전공단에 가보는 거야. 가가지고 내가 이때 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가세를 모른다. 그럼 국세청에 물어보면 돼. 근데 손님들은 꼭 영업사원인데 물어봐. 되죠? 영업사원이 지가 세무서 직원도 아니고 근데 영업사원이 대다수 몰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딜러분도 네. 나중에 이제 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자가 없는 상태니까 네. 주민등록번호로 끊어다오. 네. 그다음에 이제 허가 나오고 사업자 내고 난 다음에 사업자 번호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사업자를 먼저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허가 차도 안 나오고 허가도 안 나오는데 사업자를 먼저 어떻게 되냐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상태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애가 그 사람은 아예 무지야. 그죠. 그걸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관련된 곳이 있는데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무라면 세무서에 물어보면 되고 나라의 국세청에 물어보면 되고 홈택스에 보면은 주민등록 발급받아가지고 사업자 변경하는 부분들이 바로 있는데 왜 그걸 안 보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답이 나와 있는데 꼭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저는 뭐냐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모르면 모른다고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100% 안다 그러면 정확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고객이 뭐냐면 다른 길을 안 가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담당 영업사는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그애는. 그러니까 참.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말씀 지금도 선생님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좀 전에 화물조 종사자가 있죠. 교통안전공단에 전화해서 안 그럼 직접 가보고 확인하고 끝. 마무리 지었죠? 근데 이걸 마무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뽑았어. 영업료 번호까지 다 달았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상황에 올 수가 있는 거야. 차 세우는 글쎄 다시 닦아봐도. 근데 또 웃기는, 제가 그런 이야기는 차마 안 할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내가 돌다리로 두드려 간다고 내가 두들겨 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제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럼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저는 전국에서 랭킹 1위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리점도 경영을 했고,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매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제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데 일요일에 난 손님을 안 만납니다. 정말 신중한 그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다 본론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분들 걔 누구하고 일을 하는 게 좋으냐, 단돈 10만 원이 중요하냐, 그건 그 사람이 몫이죠. 그래 다 하고 나서 또 별도 수수료 돌아가서 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격이 좀 싼 것 같은데. 그런데 가격, 이제 시세가 뭐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에서는 그런데 뒤에서는 또 그렇고. 아이고 참나 이거 세상 참 이거. 근데 어느 날 갖다 차는 가격이 얘기했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받아보고. 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자꾸만 이렇게 틀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업 딜러가 차 출고일이 이제 확정이 됐을 때 확정이 되시면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되면은 뭐냐면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왔다. 이제 생산 공격에 들어갑니다. 네. 차량이 이게 생산 공격을 타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럼 생산 공격에 타면은 그 영업사원이 압니다.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특별한 상황 아니면 요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정은 이제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일찍 확진이 나옵니다. 되면은 그 전에 한 5일 전에 만약 이래서 오늘 통보를 받았다. 그럼 오늘 통보를 받았다면은 하루 이틀 사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차 나오기 전에. 갑자기 또 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접수하시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허가를 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류 검토한다는 얘기죠. 3일, 5일 지나면 이제 차가 나오면 이제 나왔다. 어차피 임시 불업하는 기간이 10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일까지는 3만 원입니다. 가태료가. 근데 그럴 경우에 미리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임시 불업한 기간 내에 번호판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께서 하신 업무 범위가 딱히 접수해서 너무 저는 전체를 이제 우리가 여기 그 담당 영업용 번호판 전문적으로 등록해 주시는 그 사무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파트너들이 다 있죠. 그분들이 다 이제 일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화를 드리면은 최정수 사장이 있거든요. 전화를 드리면은 일정을 잡으셔서 서류 접수하시면 되고 준비 서류 그때 시청에서 만나셔서 서류 다 준비하셔도 되고 제가 준비 서류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미리 준비해 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허가를 접수하는 순간 잔금 입금하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끝나고 나면 해피콜을 합니다. 이번에 등록하시는데,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뭐 담당자가 어떻게 업무 처리를 좀 불편하신 사항이 없으셨는지 물어보면서 해결합니다. 뭐 돈을 더 요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제가 돈 돌려줍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혹시 뭐 협력 업체라고 해야 되나? 보험 같은 거? 네, 그 보험 담당자 다 있습니다. 그 연락처 그럼요, 말씀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가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보험이랑 카드. 카드 담당자도 있습니다. 설계하시는 분하고. 네,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냥 이제 일만 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업용 보험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영업용 보험이 왜 비싸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보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에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뀐 게 영업용 보험은 선생님께서 신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가용 경력은 있습니다만 영업용 보험은 신규로 들어가잖아요. 자, 신규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업용 보험은 1인 한정 또는 뭡니까? 누구나 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경력이 없어. 그 신규니까 당연히 없습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율은 11제트부터 29제트까지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하면 100에서 40 이렇게 되는 거지. 예전에 190, 80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보험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손해를 봐. 그래서 11에서 29제트까지 한 30년을 만들어 놨어.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나이에 따라서 사고가 많은 유형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유형이 되면은 본의 아니게 보험료를 더 받는 거죠.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 보통 한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그게 보험 설계사분한테 한 두세 분한테 견적을 받아보는 게 맞나요? 그거는 어차피 영업용 보험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영업용 보험은 이겁니다. 다이렉트 보험은 안 되고요. 설계사들이 이제 통해서 하는데 설계사들이 당연히 우리가 선보사가 8개 선보사가 있지 않습니까? 8개 선보사인데 다 알아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영업용 보험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영업용 보험은 오히려 고객이 부탁을 해야 됩니다. 값과 을이 틀립니다. 자가용 보험하고 영업용 보험은 틀려요. 그러면 공제보험이 나을까? 우리가 대기업체에서 8개 선보사가 나을까? 8개 선보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비용은 좀 비싸집니다만. 왜? 난저 보험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보험 처리하기가. 그럼 그 보험을 드는 시점은 언제? 영업용 보러 가는데 등록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등록 시점에 왜 그렇습니까? 보험을 들여야만 이전 등록이 되거든. 그 시점이죠. 미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나가서. 그러니까. 그 얘기. 예. 자, 요거 참조로 고객들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자가용 보험이죠. 자가용. 내 경력 최저 할인을 받고 있어. 뭐 29제트야. 할인을 받고 있는데 3년을 보험을 안 들었어. 3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신규로 들어갑니다. 영업용 보험은 어떻게 되냐? 1년입니다. 1년을 안 들었어.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해.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영업보험을 하다가 자가용보험을 차별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쌌는데 그 경력이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할부, 보험, 자동차, 성능 테스트 이런 거, 또 자동차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모든 법령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함양 대신 부담으로 하셨으니까 함양 대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한테 명쾌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손님이 만나보면 알아요,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완전히 들리죠. 그럼 자차, 신차라 이제 자차를. 들으기 유리하죠. 무조건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번 견적은 받아봤어요. 대충 인적사항이랑 보내줬더니 제가 이제 그 카페에 가입을 해봤더니 거기 이제 협력 설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문의를 했더니 인적사항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적을 내셨는데 저는 그 다른 분에다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건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거는 항상 뭐냐면은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비교를 해야만이 본질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거든요.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전화해보는 것보다 두 곳에 전화하는 게 낫죠. 사장님 협력업체 이제 설계사 있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한 군데 가고 두 군데 정도는 보는 게 좋습니다. 카드도 육가보조 카드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요즘에 좀 어떻게 좀 많이들 계신가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면허 새로 일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은 좀 많습니다. 상황은 좀 이렇게 열악한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도 잘해요. 그냥 못하시는 분들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꺼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그 어떤 분들도 이제 여기 용달 일이 또 배송이 주 일입니다만은 또 그거 하다 보면 또 우연찮게 또 고정거래처가 또 생겨나고 또 그거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물류센터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시장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보다도 훨씬 큽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티 트로컨가? 그 앱도 이제 10월 중순에 출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용납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이놈 콜 회사들 저는 감히 이야기하면 이 콜 회사들 진짜 한번 얻어 터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인데 카카오티 피크 가입하라고 빨리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니, 피커 말고 트래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카카오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들어와요. 그러면 뭡니까? 손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바값도 올라갑니다. 그 선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소비자분들이 대기업에 오면 뭐 그런 얘기하죠.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카카오를 얼마나 편하게 쓰고 있습니까? 카카오 어플 다른 어플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넘버값이 한때 막 3천 중반대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게 이유가 다시 하향했던 이유가 있나요? 하향한 이유는 이제 경기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반영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올라갑니다. 시점을 찾아갑니다.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의 경기가 왜 계속 올라갑니까?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까? 자본주의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을 이해를 해야지. 사람 손해보고 팔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심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게 원칙이잖아. 본질이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경제라는 거는 발전 안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좀 심심해서 이러면 미치는데. 그럼 뭐 사장님 넘버 이상 없이 잘 좀 부탁해. 그럼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항상 부탁인데 만족하시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제 주변에서도 제가 워낙 생소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일 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적인 일이지만 저한테 너무 생소하죠. 그렇죠. 너무 놀랐어요 다들. 야 어떻게 그걸
네가 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길잡이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예. 그럼 제 나이대가 이제 다 슬슬 퇴직들 하고 네, 그렇죠. 그럴 때가 돼서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주위 친구들은. 또 어떻게 잘 되나 안 되나. 네. 또 누구는 또 자기도 할 거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뭐 허언일지 모르지만 진행이 잘 되면 제가 뭐 필히 데리고 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그래갈 수 있고 그럼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유튜브밖에 없었어요. 예, 유튜브하고 그렇죠. 이제 뭐 인터넷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파악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자동차 넘버에 대한 원부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본 게 네네.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대부분의 말이 믿고 맡기세요라는 말이 앞서니까 거기 사기꾼들이 원래 예. 전형적인 얘기잖아요. 사람이야 믿죠. 단지 그렇죠. 뭐 그 이면에 돼 있는 이런 서류적인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사장님 이제 유튜브 한번 보고서 네. 두세 번 봤어요. 봤는데 네네. 좀 약간 좀 신뢰성 있게 제가 느끼기에 네네. 말씀을 하셔갖고 네. 아 사장님하고 일 진행을 해야겠다, 계약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안산에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통화도 좀 해보고 네, 그럼요. 했었죠. 항상 비교하고 하셔야 돼요. 네. 비교하고. 지난달이었나 집사람이랑 이마트에 장 보러 왔다가 네네. 딱 보고 있으니 있죠. 아 여기였구나. 그래갖고 아, 여기서 해야겠다. 불만 있으면 여기 와서 얘기하면 되죠.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매우 만족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추후에 네,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그 서로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니까요. 예. 그 항상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될 걱정 반, 하여튼 뭐 기대 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수행을 지금 뭐 이제 콜 잡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네. 워낙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갖고 그 이제 동호회 가입을 해갖고 선탑도 한번 해봤어요. 네네. 이제 일톤 하시는 분 옆에 이제 앉아갖고 뭐 어떻게 하시는구나 하는데 사실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네.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 노하우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일단 뭐 부지런히 넘버 달고 네. 뭐 이런 제반 업무를 다 이제 처리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알아갔다는 게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실급여를 다 받으셨죠? 네, 받았죠.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회를 안다. 회사 생활 하셨습니까? 예. 회사 생활 하셨습니까?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뭐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이제 대학 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네. 3분의 1은 직장 생활, 네네. 3분의 1은 저도 이제 개인 사업, 네네. 그것도 나머지 3분의 1은 어영부영 막뭐 프리랜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회사에서 정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회사 경영이 좀 악화됐죠. 그렇죠. 네. 어떻게 말씀드려 자진 공고사직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계획보다 좀 몇 년 앞당겼어요. 네네. 아니 이 일은 이제 제가 꼭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 뭐가 적당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걸 접하게 돼갖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놓던 거예요. 네네. 연차를 내고 가갖고 따놓고 있다가 이게 제 생활에 이렇게 가깝게 올 줄 몰랐죠. 그리고 아예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뭐 진행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거의 프리하니까 네네. 개인적인 일을 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일할 때는 또 알게 모르게 빡센 면들도 많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거 감수하고 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주위에서는 다들 이제 지금 놀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겉으로 볼 때 이 화물 운송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다, 열악하다 이런 걸 아니까 네네. 이렇게 심하게 말리지 못하더라도 야, 좀 더 나중에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남의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는 용돈 일을 정년퇴직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일을 저는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또 이걸 하면은 사회를 좀 더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가는 길에 있어서 그 투자 대비해서 손실률이 가장 적은 게 뭘까? 개인도 좋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왜냐면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팔면 되잖아요. 네. 뭐 차량의 감가 생각되는 상태에서 팔면 되고 면허나 뭐 시세에 맞춰서 팔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차를 사더라도 하나 사면은 기본적으로 300에 500 까지는데 이거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라는 게 저는 참 괜찮다. 그러면 자 경기가 안 좋다. 그것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 전체가 안 좋은데. 맞습니다. 전체가 안 좋은데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그것만 안 좋냐. 그 남들은 쉽게 얘기한다니까. 야 이렇게 이런 경기에 니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자영업에 가서 폭망할까 그냥? 야 권리금 주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매듭 날릴까? 그렇죠. 위험보다는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전에 들어가서 좀 뛰어보고 고생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느끼면은 훨씬 더 내가 가는 길이 탄탄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좀 특징이 저희 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끔 운전 거칠게 하시는 분들 보면 화물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거칠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막상 시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항상 쫓겨 있으시는 거예요. 여기 하면 다음 콜을 잡아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00% 신경 써야 되는 운전보다 이 콜에 신경을 쓰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게 혼자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밀폐되는 거 저 운전대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야 가급적이면 좀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콜을 잡더라도 차갑게 나와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이제 계획은 세워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실행할까.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큰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가 거기에서 뭐냐면은 그 프로세스를 자기가 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야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손님이 지금 그 11시에 오기 때문에 좀 이제 신분증하고 면허증하고 화물운수 종사자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찍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통화해서 일정을 한 번 더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